안녕하십니까? 레빗 MEP 패밀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일러 패밀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패밀리는 고정된 크기로 생성될 거고요. 고정된 크기로 생성되지만 보일러의 사양에 해당되는 용량이나 팬의 풍량, 동력 등을 정의하는 매개 변수를 공유 매개 변수로 정의하고 일람표 작성에 반영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즉 유형 카탈로그로 데이터를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룩업 테이블, 즉 CSV 파일을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형 카탈로그로 데이터를 탐지하는 방법과 룩업 테이블에 의해서 데이터를 탐조하는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룩업 테이블, 즉 CSV 파일은 매개 변수와 CSV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크기를 제어하는 데 있다면 유형 카탈로그는 패밀리의 사양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유형 카탈로그에 의해서 데이터를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공유 매개 변수 작성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파이프 커넥터에 대해서 잠깐 더 알아볼 거고요. 배치된 패밀리를 집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처럼 동일하게 서점에서 살 수 있는 따라하며 익히는 레빗 패밀리라는 책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자, 이 책이 레빗 2016 기반으로 자료들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레빗 2019로 업그레이드 하였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이 책은 2016년 해지원에서 발간되었고요. 저자는 이진천 전원 교수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으로는 템플릿 파일의 선택과 카테고리 지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모델링, 그리고 커넥터를 작성을 하고 오늘의 핵심인 공유 매개 변수 작성 및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유형 카탈로그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패밀리를 프로젝트에서 테스트하는 방법,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해보았지만 집계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빗을 실행하고 패밀리 편집기를 실행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해서 템플릿에서 미터법 기계 장비라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패밀리 편집기가 실행이 되면 패밀리 카테고리 및 매개 변수를 실행합니다. 패밀리 카테고리 및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서 기계 장비가 선택되어 있으며 항상 수직, 그리고 아래쪽에 지름 사용이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고요. 옴니 클래스 번호를 선택을 할 거고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장한 다음에 센트럴 히트 제너레이터를 확장을 해 봅니다. 여기에 보면 핫 워터 히트 제너레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확장을 해서 컨덴싱 보일러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확인을 클릭하시면 특성 창에 원형 커넥터 치수가 지름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컨덴싱 보일러가 옴니클래스 제목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항상 수직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서 문서에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문서에 보일러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요. 보일러라는 이름으로 패밀리를 저장하겠습니다. 보일러 본체를 작성하기 위해서 참조 평면을 이용을 해서 먼저 사전 레이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참조 평면을 클릭하시고요. 간격 띄우기에서 800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기존에 있는 참조 평면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두 점을 클릭해 주시면 윗부분에 800 간격을 띄워서 참조 평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임시 치수가 나타나면 치수를 클릭해서 영구 치수로 만들어 주시고요. 간격 띄우기를 이번에는 900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기존 참조 평면을 위에서 아래로 연결해 주시면 오른쪽에 900이 간격 띄워져서 참조 평면이 작성됩니다. 이때 임시 치수를 클릭해서 역시 영구 치수로 만들어 주시고 ESC 키를 2번 클릭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영구 지수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치수를 이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작성 탭에서 양측 패널의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보일러 본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기 패널에서 사각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조금 전에 그렸던 참조 평면을 레이아웃 삼아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현재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모든 부분에 열쇠를 잠금 모드로 만드신 다음에 깊이는 1400으로 입력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모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보일러 앞면으로 이동해서 보일러에 배관을 연결하는 포인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평면 부분을 확장해 보시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평면이 꽤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인면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면도를 확장해서 앞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활성화 시켜 줍니다. 다시 작성 탭으로 이동을 해서 레이아웃을 새로 배치하는데요. 작성 탭에서 참조 평면을 이용한 레이아웃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참조 평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간격 띄우기를 305mm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위쪽에서 아랫부분으로 연결을 해 주시고요. 임시치수에서 클릭해서 영구치수로 바꿔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간격 띄우기를 250으로 하신 다음에요. 아래쪽에서 간격 띄우기를 클릭을 해서 역시 임시치수가 나타나면 영구치수로 바꾸신 다음에 ESC 키를 두 번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치수는 드래그해서 윗부분으로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교차 지점에 지름이 80mm인 배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탭에서 돌출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를 100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교차점에서요 확대를 해서 현재 반지름이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반지름이 40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클릭해 주시고 완료 모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참조 레벨로 이동을 해 보시면 평면상에서 지름 80mm 짜리인 돌출이 생겨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앞면으로 이동을 해 보실 거고, 이제 보일러 상부의 배관의 토출 부분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상부의 배관의 형상을 모델링 하기 전에 작업 평면을 윗부분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작업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작업 평면에 이 형상을 연계시켜서 작업해도 되겠지만 작업 평면을 보일러 본체의 상단에 맞춰서 참조 평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성 탭에서 참조 평면을 클릭해서요. 선 선택이라는 부분을 지정을 하시고 보일러의 모서리 부분을 클릭하시면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참조 평면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참조 평면은 양쪽으로 조금만 확장해 보겠습니다. 확장이 끝났으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의 정렬 지수를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참조 평면과 아래쪽에 있는 참조 평면을 이용을 한 치수를 만드는데요. 탭키를 이용을 해서 분명히 참조 평면인 것을 확인하고 클릭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 수선의 위치를 지정을 한 다음에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치수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ESC키를 두 번 누르신 다음에 작성 탭으로 이동하실 거고요. 설정을 이용을 해서 작업 기준면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설정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작업 기준면 대화 상자가 선택이 되면요. 기준면 선택을 클릭해 줍니다. 확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참조 평면을 선택을 해 주시면 뷰로 이동이라는 창이 실행이 되고요. 이때 평면도 참조 레벨을 선택을 하셔서 뷰 열기를 클릭하시겠습니다. 참조 레벨로 이동이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초기에 작성했던 보일러 본체의 기준면과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작업 기준면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작도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그렸던 작업 평면에 그려지게 될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조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간격 띄우기를 30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참조평면을 이용을 해서 참조평면을 생성을 하고요. 임시치수가 나타나면 클릭해서 연구치수로 작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 키를 2번 눌려서 명령을 종료하시고 치수는 왼쪽으로 정렬시켜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치수가 작도되었지만 한 번 더 작도를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를 작도해도 되겠습니다. ES 키를 눌려서 이 부분에 배관 연결 포인트를 작도해 보겠습니다. 작성 탭에서 돌출을 이용을 하셔야 될 텐데 역시 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교차 부분에서 클릭을 해서 반지름이 40인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깊이가 100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완료 모드를 클릭하겠습니다. 다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집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밑으로 돌출되었는데 선택을 하셔서 깊이 부분을 마이너스 100으로 확인하시면 위쪽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보일러에 파이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파이프 커넥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파이프 커넥터라고 하고 배관 커넥터라고도 하죠. 작성 탭으로 이동을 해서 배관 커넥터를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커넥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일러의 환수 부분을 첫 번째로 배관의 커넥터를 만들 건지 아니면 보일러의 토출 부분을 첫 번째 커넥터로 만들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보일러의 토출 부분을 커넥터 1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부를 선택을 하시면 배관의 끝 부분에 면이라고 표현되고요. 이때 클릭해 주시면 배관 커넥터가 작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순환 부분에 배관을 선택을 해서 면이라고 나올 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ESC 키를 클릭을 해서요. 첫 번째에 커넥터를 선택을 해서 시스템 분류가 순환수 공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지름에 8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시스템 분류를 순환으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름을 80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일러의 형상이 완료되었고요. 배관의 커넥터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강의의 핵심인 공유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유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관리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공유 매개 변수를 클릭하시면 현재 공유 매개 변수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유 매개 변수 편집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됩니다. 일단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다시 작성 탭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패밀리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 패밀리 유형 대화창이 뜨고요. 이때 새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하시면 매개 변수 특성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공유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하고 선택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역시 아까와 동일한 공유 매개 변수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얘를 클릭하시면 공유 매개 변수 편집 창이 실행되어집니다. 공유 매개 변수 실행 창이 나오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공유 매개 변수의 파일이 미리 있다면 찾아보기를 통해서 그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유 매개 변수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가 있고요. 본인이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하고 다른 컴퓨터에서 또 그 파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성 부분을 클릭하셔서 공유 매개 변수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일러라는 폴더로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일러 파라미터라는 이름으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룹 부분에 새로 만들기를 선택해서 그룹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이름에 보일러 그룹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 그룹이 새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매개 변수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는 용도로 장치에 대한 번호, 장비 번호에 해당되겠죠. 장비 번호에 해당되는 sb 언더바 no라는 이름을 줄 거고요. 분야는 공통으로 지정을 할 거고, 매개 변수 유형은 문자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수량을 지정을 할 수 있는 sb 언더바 cnt라는 변수를 줄 거고요. 분야는 공통으로,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유형은 정수로 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일러의 용량을 나타내는 sb 언더바 cap라는 변수를 줄 거고요. 분야는 에너지로 줄 겁니다. 매개 변수 유형은 역시 에너지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단위는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도로는 가스 공급 압력을 표시하는 sb 언더바 pre라는 변수를 지정을 할 거고요. 분야는 HVAC가 될 거고, 매개 변수 유형은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파스칼이 되겠네요. 다섯 번째 용도로 팬의 풍량을 나타내는 sb 언더바 VOL을 지정을 할 거고요. 분야는 HVAC, 그리고 매개 변수 유형은 공기 흐름, 그 다음에 단위는 메타의 세제곱 per hour가 되겠습니다. CMH로 표현하죠. 자, 팬 동력에 해당되는 SB 언더바 POW를 줄 거고요. HVAC 분야에 해당되고, 매개 변수 유형은 전력, 그리고 단위는 와트가 되겠습니다. 자, 표를 참조하여서 매개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해서요. 자, 이름에 대문자 SB 언더바 NO를 주고요. 분야는 공통, 그리고 매개 변수 유형은 문자를 지정하셔서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역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요. SB 언더바 CNT로 주시고, 자, 분야는 공통, 그리고 매개 변수 유형은 정수를 지정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개 변수는 sb 언더바 cap라는 변수 이름을 주시고요. 분야는 에너지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도 역시 에너지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sb 언더바 pre라는 매개 변수를 줄 거고요. 분야는 HVAC가 될 거고요. 프레셔의 부분이니까 압력이 되겠죠. 압력을 선택해서 확인 클릭하시고요.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SB 언더바 VOL이라는 이름으로 줄 거고요. HVAC, 그리고 볼륨이니 공기의 흐름을 주겠습니다. 자, 확인.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동력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SB 언더바 POW를 줄 거고요. 역시 HVAC에서 전력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6개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6개가 입력이 다 되었으면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 매개 변수가 6개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매개 변수에서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매개 변수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새로운 매개 변수를 클릭을 하셔서 공유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매개 변수들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인스턴스를 클릭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새 매개 변수를 클릭하시고요. 공유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하시고 역시 이번에는 NO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선택하셔서 그룹 매개 변수는 기계를 선택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자,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이번에 다시 새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해서 자, 반복적으로 공유 매개 변수에서 NO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POW를 선택을 하셔서 자, 확인 클릭하시고 그룹 매개 변수 기계, 그 다음에 인스턴스 확인. 자, 다시 새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해서 공유 매개 변수 자, 반복적으로 자,
프레셔를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그룹 매개 변수의 기계 흐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기계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유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하시고요. VOL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룹 매개 변수는 기계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확인 눌러주시고요. SAP 부분은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룹 매개 변수를 기계로 선택해서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CNT 분야도 그룹 매개 변수를 기계로 선택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 그룹은 기계로 되어 있고요. 이 값 부분에 현재 단위들이 세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파시티 같은 경우는 현재 줄로 표현되어 있고요. 볼륨 같은 경우는 리터 퍼 세크로 되어 있네요. 자, 되었으면 적용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테이블을 활용하여 유형 카탈로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해 유형 카탈로그 데이터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CSV 파일 형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작성되어지는데 확장자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유형 카탈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형 카탈로그 만들 때 메모장이나 워드패드 같은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하여 내용을 작성하셔도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엑셀을 이용해서 유형 카탈로그 파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엑셀의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행 부분은 그냥 공란으로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열부터 매개 변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가 sb 언더바 no 일단 여기까지 입력을 해놓고, 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sb 언더바 cnt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b 언더바 cap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sb 언더바 tre였고요. 그 다음에 sb 언더바 vol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sb 언더바 POW였는데요. 이 6개의 매개 변수를 일단 적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보일러의 모델 번호를 입력한 것으로서 문자를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샵을 2번 눌러서 other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샵을 2번 입력하시고 문자는 단위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샵을 2번 입력하고 패밀리 타입은 정수이며 정수도 other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샵을 2번 입력을 하고요. 역시 정수는 단위가 없죠. 그래서 이대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매개 변수는 보일러의 용량을 나타내는 캐파시티로서 HVAC 에너지가 패밀리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샵을 2번 입력을 하시고요.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는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샵을 역시 2번 입력을 하고요. 압력을 입력하는데요. 패밀리 타입은 HVAC 프레셔입니다. 단위는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샵을 2번 입력하고 보일러의 풍량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풍량은 HVAC 에어프로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샵을 2번 입력하고요. 단위는 큐빅미터 퍼 언더바 아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샵을 2번 입력을 하시고 패밀리 타입은 HVAC 언더바 파워가 되겠고요. 샵을 2번 입력하고 단위는 와츠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은 공란으로 두시고요. 첫 번째 열에는 패밀리 형식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형식의 이름인 보일러 타입 1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이걸 복사해서 타입 4번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모델 번호를 입력을 할 건데요. SB01로 입력을 할 거고요. 차례로 4번까지 입력을 하겠습니다. 보일러의 수량은 각각 한 대씩 입력을 할 거고요. 보일러의 용량은 캐파시티가 킬로와트 아워인데 첫 번째는 74, 두 번째는 149, 그 다음에 224, 그 다음에 299 킬로와트 아워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압력을 나타내는 3900인데요. 3900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풍량을 나타내는 1020, 4020, 1020, 21600을 입력했습니다. 보일러의 풍량이 나타나는 것은 좀 뜬금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교재에 에어 볼륨으로 나와 있어서 일단은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을 나타내는 와트인데요. 첫 번째는 3700, 그 다음에 12000, 38000, 그 다음에 5200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이 다 되었으면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좀 저장을 하셔서 찾아보기에서 문서로 이동한 다음에 보일러의 폴더를 이용을 해서요. 파일 형식은 쉼표로 분리 CSV 파일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패밀리 이름인 보일러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저장을 하시고요.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색키를 실행하셔서 폴더로 이동하신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보일러 CSV 파일을 이름 바꾸기 해서 확장자를 텍스트 파일로 바꾸어 주시겠습니다. 유형 카탈로그 작성 방법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엑셀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겠으며 비슷한 파일을 찾아서 수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듯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텍스트 파일에서 유형 매개 변수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앞에 콤마로 시작해서 첫 행은 매개 변수와 패밀리의 형식 그리고 단위가 정의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열부터 첫 번째 열은 유형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데이터들이 구성되어 있죠. 제작이 다 되었으면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해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파일 탭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템플릿 파일에서 기계 템플릿을 선택하고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시스템 탭에서 기계 장비를 선택하시고요. 패밀리 로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보일러 패밀리를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문서 탭에서 보일러 파일에 있습니다. 보일러를 선택해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유형 지정이라는 이러한 창이 실행되고요. 패밀리는 보일러를 하나 만들었지만 작성된 유형 카탈로그 파일에 의해서 각각의 유형이 만들어졌고요. 그 유형에 따른 데이터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산출 일람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캐파시티를 킬로와트 아워로 지정을 했지만 현재 줄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확인하시고요. 단위를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관리 탭으로 이동을 하시고 프로젝트 단위를 선택합니다. 기본으로 길이는 밀리미터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최적은 세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릭하셔서 HVAC를 선택을 합니다. 밀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전력이 와트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서 킬로와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력 단위가 파스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공기 흐름이라는 부분에 리터 퍼 세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 시간당 세제곱미터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냉방부하나 난방부하가 현재 와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단위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하셔서 에너지 부분으로 선택을 하시면 현재 에너지가 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클릭하셔서 킬로와트 시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또 확인 눌려서 보일러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보일러를 삽입하기 위해서 시스템 탭에서 기계 장비를 선택을 하고 보일러를 선택을 하시면 현재 보일러의 유형이 전혀 선택되어져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패밀리 로드를 통해서 다시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4개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형 선택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보일러의 각각의 타입들이 보여질 거고요. 이 형식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형식에 맞는 보일러가 프로젝트에 삽입이 되어집니다. 외형 모습은 동일하지만 유형의 타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성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보일러 타입 4번을 선택을 하셔서 프로젝트에 삽입시켜서 클릭하시고 특성창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특성창에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고요. 이 부분과 뭐가 달라져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먼저 유형 카탈로그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상세적으로 유형 카탈로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카탈로그는 여러 유형의 패밀리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외부 텍스트 파일입니다. 매개 변수와 값이 정의되어 있죠. 즉 작성하는 장비 패밀리에 사양을 정의한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카탈로그 파일 이름은요, 패밀리의 파일과 동일해야 되고요, 같은 폴더에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장자는 txt라는 포맷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파일은 패밀리 파일과 같은 위치에 배치하면 패밀리를 로드할 때 유형 카탈로그가 표시됩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대소문자를 반드시 구분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시스템 매개 변수의 경우 패밀리의 매개 변수는 유형이 카탈로그에서 값을 올바르게 로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의된 값을 가져야 합니다. 유형 카탈로그를 작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 패밀리에서 패밀리 유형 내보내기 도구를 사용하여 내보내서 유형 카탈로그를 작성한 다음에 문자 편집기나 엑셀을 통해서 수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CSV 파일처럼 유형 카탈로그도 첫 번째 행은 매개 변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은 쉼표로 구분을 해서 공란으로 비워 놓습니다. 형식은 열 이름이 변수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샵을 2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유형, 즉 타입을 입력을 하고요. 다시 샵을 2번 입력하고 단위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 열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개 변수 이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타입은 길이 또는 면적, 최적, 각도,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라이너 포스나 뭐 기타가 있는데 단위는 각 카테고리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길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뭐 덕트 크기나 파이프 크기 등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단위로는 피트, 인치, 메터, 그 다음에 센티미터, 밀리미터, 미터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행부터는 각 유형별로 데이터를 순서대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행에서 정의된 데이터를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단 왼쪽에 첫 번째 열은 패밀리 유형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밀리 유형 내보내기 도구를 사용하여 유형 카탈로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기본 유형에 대한 모든 매개 변수 및 데이터가 포함된 패밀리를 열기 합니다. 쉽게 그냥 패밀리 하나를 열기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이 패밀리에 값이 있는 매개 변수만 유형 카탈로그로 내보내진다는 사실이고요. 자, 파일 탭에서 내보내기, 그 다음에 패밀리 유형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형식으로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유형 카탈로그 이름이 패밀리와 동일하고, 자, 확장자가 txt이며 패밀리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 저장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하시면 패밀리 이름과 동일한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텍스트 파일을 메모장에서 열어보면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콤마로 시작하고요. 엑셀에서 열어보면 첫 번째는 공란으로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length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매개 변수의 유형이 현재 길이 length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인치고요. 또 콤마로 지정을 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폭에 해당되는 width를 지정을 했고, 자, 역시 매개 변수 형식은 길이인 length, 그 다음에 단위는 인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를 지정을 했고요. 역시 패밀리 매개 변수의 유형은
랭스로 지정되었고 단위는 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는 단위가 인치로 표현됐지만 이 인치를 밀리미터나 미터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길이, 폭, 높이에 해당되는 세 가지의 매개 변수가 지정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매개 변수를 추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뒤에 콤마를 지정을 해서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샵을 2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타입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샵을 또 2개 입력을 해서 이쪽에 단위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유형 카탈로그 두 번째 행부터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는 유형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의 유형을 정의하는데 그 유형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예시인데요. 첫 번째 행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됐고요. 두 번째 행에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열에는 패밀리의 유형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매개 변수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요 36에 해당되는 것은 길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는 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은 이쪽에 높이 값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카탈로그에서 추가 유형을 작성하려면 유형 구문을 복제하고 유형 이름과 매개 변수 값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유형 카탈로그에 지원되는 매개 변수 유형의 샘플을 참조하시고 단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의 유형의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매개 변수의 이름 다음에 샵을 2번 입력을 하고 other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다음에 뒤에는 샵을 2개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의 유형이 정수가 필요하면 매개 변수 이름 뒤에 역시 other라는 매개 변수 유형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숫자가 번호가 와도 이렇게 매개 변수 이름 뒤에 other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를 필요로 하면 매개 변수의 이름을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유형에 이렇게 length라고 표현을 해주고 뒤에 단위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피트로 예를 들었지만 인치라든지 미터 또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각각의 단위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은 에리아로 표현을 했고요. 영역에 해당되는 각각의 단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형 카탈로그를 추가로 작성하고자 할 때 도움말에서 이러한 영역을 찾아서 해당되는 값들을 복사해서 수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체크 밸브를 열어서 유형 카탈로그를 내보내 보겠습니다. 파일 탭에서 열기 패밀리를 선택을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체크 밸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스트 폴더에 테스트 체크 밸브를 저장을 했고요. 이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하겠습니다. 열기가 되었으면 다시 파일 탭에서 내보내기를 선택을 하고요. 패밀리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형식으로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역시 테스트 폴더를 선택을 한 다음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테스트 언더바 체크 밸브 -1이라는 패밀리와 같은 이름의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이 되었습니다. 파일을 기해 볼 거고요. 문서 폴더에서 테스트라는 폴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작성된 테스트 체크 밸브 더블 클릭해서 메모장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에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콤마로 지정되어 있어서 첫 번째 열의 첫 번째 행은 공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ith SYM이라는 변수가 지정되어 있고요. 유형은 length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가 radius 언더바 nr로 지정되어 있고 파이프 언더바 size라는 매개 변수 유형이 지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 행부터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은 패밀리의 유형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패밀리 유형 내보내기 도구를 사용하여 유형 카탈로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체크 밸브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배관 밸브를 선택을 하시고요. 체크 밸브가 있는 폴더를 선택해서 테스트 체크 밸브를 선택해서 열기 하시면 지난 시간에 보여지지 않았던 유형 지정이라는 창이 하나 실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서 확인을 선택을 하시면요. 테스트 체크 밸브를 삽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유형 선택기를 선택하면 조금 전에 선택했던 그 유형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삽입할 수가 있고요. 유형 선택기에 없는 다른 유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시 패밀리 로드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그 부분들이 전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에 집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를 배치하기 위해서 시스템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요. 기계 패널에 기계 장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패밀리 로드를 선택하시고요. 보일러 파일에 보일러를 선택해서 열기 합니다. 유형 지정 창이 나타나게 되면 타입 1번부터 4번까지 전체 선택해서 확인을 클릭하셔서 유형 선택기를 클릭하시고요. 보일러 타입 2를 선택을 하고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하나를 더 배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일러 타입 2를 선택을 해서 역시 배치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연속으로 배치를 했고요. 이번에는 타입 3번을 지정을 해서 옆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4번을 선택을 해서 옆에 하나 더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배치 끝났으면 ESC를 두 번 눌려서 종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란히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정렬하기 위해서 수정 탭에서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배치해 볼 거고요. 조금 전에 이 하나가 배치가 안 돼 있어서 하나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 하나 해서 다시 정렬을 이용해서 부착시켜 볼 거고요. 나머지도 정렬을 이용해서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타입 1번이 2개, 타입 2번이 2개, 그 다음 타입 3번이, 타입 4번이 각각 한 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배치된 패밀리를 집계표를 작성하여 물량 산출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에 포함된 매개 변수의 값으로 집계할 수 있는데요.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항목만 집계하거나 정렬, 그룹화 기능을 사용하여 분류 기준에 맞춰 집계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산식이나 조건문으로 복잡한 집계도 가능합니다. 먼저 배치된 보일러의 집계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뷰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뷰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작성 패널에서 일람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중에 일람표 수량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새 일람표 창이 나타나죠. 이때 카테고리에서 기계 장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름에는 전기 보일러 일람표라고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일람표 특성 창이 나타나게 되면요. 오른쪽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왼쪽에 있는 항목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일람표 특성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람표 특성 창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공유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서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도 역시 이동이 되어지면서 이쪽 왼쪽 부분은 사라지고 오른쪽 부분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오른쪽에 있는 일람표 필드를 지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아이콘은 새로운 매개 변수를 작성해서 일람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새로운 매개 변수를 작성하는데 수식을 이용한 매개 변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유 매개 변수로 작성했던 매개 변수를 모두 지정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주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보일러 일람표가 나타났고요. 캐파시티와 카운트, 그 다음에 보일러의 모델 번호, 그리고 동력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압력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풍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각 단위에 맞게끔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작성된 일람표의 합계를 산출하기 위해서 특성 팔레트 부분에 기타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타 부분의 필드 부분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일람표 특성 대화 상자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라는 부분에서 유형과 개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일단 개수를 보내고 아래쪽에서 유형을 찾아서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유형 부분은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가장 위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의 모델 번호가 그 유형 다음 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캐파시티,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동력, 그 다음에 압력, 풍량이 좀 위로 가게 할 건데요. 캐파시티 바로 위쪽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정렬 그룹화 탭을 선택하겠습니다. 정렬 기준에 유형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다음 기준에 SB, NO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렬 기준은 정렬의 기준이 될 필드를 선택한 후에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머리글은 정렬 그룹의 머리글에 추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바닥글은 바닥글을 추가할 건지 지정해 줄 수 있겠고요. 빈 선이라는 부분은 정렬 그룹 간에 공백행을 넣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준에 두 번째 정렬 기준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합계의 표시 여부와 합계할 항목을 지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총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계는 제목과 개수 및 합계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합계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스턴스 항목에 체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각 항목에 맞게 유형이 그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델 넘버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유형에 맞는 데이터 값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개수 부분에 배열된 모형의 수량들이 산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드 편집을 클릭해서 정렬 그룹화의 인스턴스 항목화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다음처럼 각각의 인스턴스로 수량들이 각자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힘들지만 꾸준히 강의를 따라해 보시면 유형 카탈로그에 의해서 작성된 패밀리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